제가 부동산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봤다 이것보다는 제가 서점에서 지금까지 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가장 큰 투자인 것 같아요. 부동산으로 뭐 몇 억보다는 이 3천만 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고 이런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. 네, 여기는 지금 타이탄 중에 한 명인 네. 토니는 자신이 성공한 최고의 투자를 짐 론이라는 사람이 한 그 3시간짜리 세미나를 위해서 그 지불한 $35라고 해요. 그 $35를 지불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. 네, 네. 이게 가장 잘한 투자라고 합니다. 네. 이게 되게 의외죠. 뭐 얼마짜리 사서 얼마 수익을 봤다 이게 아니라 $35의 세미나가 가장 큰 투자였다고.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동산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봤다 이것보다는 제가 서점에서 지금까지 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가장 큰 투자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부동산으로 뭐 몇 억보다는 이 3천만 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고 이런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구장에서 알바하면서 생겼던 그 의문과 그 시기에 마침 제가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1권 그때 그게 딱 겹쳐가지고 네.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 전까지는 엄청 염세주의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투자를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막 아껴 살아야 되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구멍이 좀 햇빛이 들어오면서 구멍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전에는 진짜 답이 안 보였거든요. 근데 만약에 키오사키가 주식 전문가였다면 아마 한국에 워렌 버핏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저는 그 키오사키가 주식 얘기도 하고 막 부동산 얘기도 같이 맞아요.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주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키오사키가 쓴 책을 다시 보니까 매번 보다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.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성공했구나.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제 옮겨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키오사키의 그 사람을 떠나서 저는 그 사람의 쓴 책 내용이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. 맞아요. 사사분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준 게 저는 되게 컸습니다.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매달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나 하는데 거기에 03년생이 오신 거예요. 03년생. 03년생. 근데 03년생도 이제 24살 정도 됐더라고요. 그런가요? 그렇긴 하더라고. 근데 03년생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. 03년생이야. 03년생이 태어났어.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. 근데 그만큼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 뭔가 투자 마인드가 있고 뭔가 공부하려고 하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벌써 그분은 이제 출발 선상이 좀 다른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? 저도 강연은? 최근에 그 현대백화점 강연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. 이분들이 멀리서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뭔가를 책을 썼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뭔가 이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야겠다.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중에 21살이 있었는데 21살은 더 대단하다. 근데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오히려 인생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분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대답을 해주셨습니까?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1살한테 한마디만 한다면? 그 좋아하는 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.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를 한번 하면은 그래도 몇 년은 해보는 게 중요하다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요즘에 젊은 분들이 한번 하고 바로 포기하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. 그게 많죠.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그게 있어요. 한 우물을 파지 말라는 명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물을 팔려면 어느 정도는 파봐야 된다. 맞아.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. 이 우물이 그냥 우리나라가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냥 조금 건들면 막 석유가 나오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. 우물도 어느 정도는 파봐야 된다. 맞아요. 그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3, 4년은 파야 되죠. 한 우물만 파지 말라는 거지. 우물을 파면서 다른 것도 같이 파봐야 되는 거죠. 이거를 중단하고 깨작깨작하지 말라는 얘기로
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다른 얘기도 있죠. 네, 바깥으로 나가서 떠들고 팔라고 합니다. 네,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업만으로는,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이죠. 네. 회사 일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, 그리고 네.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바깥쪽에 있다고 합니다. 네. 저 이것도 약간 좀 띵 맞는 기분이었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회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맥이 넓고 회사 다니면은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그 나의 회사의 타이틀을 보고 만나는 사람보다는 그냥 나 자신을 보고 즉 나의 직접적인 고객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뭐 회사에서는 겸업금지나 겸직금지 이런 걸 하는데 공무원도 이게 안 되거든요. 네. 저는 이게 국가 기업이 어떤 네.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네, 좀 위험한가요? 이제 뭐 회사원이시니까 뭐 네.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. 뭐 저는 어차피 나왔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뭐 투자를 했긴 했지만 네. 회사를 다니면서 무언가 다른 거를 한다는 게 뭐 저는 마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네. 왜냐면은 회사에 충실하고 할 만큼 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내 할 일을 하면 네.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반대로 뭐 그러면 회사가 원래는 뭐 8시간 일하는 거를 야근을 하고 막 주말까지 일을 시키는 거는 그럼 또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. 그렇죠. 뭐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각자 할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한다라고 네.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주업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. 절대 안 되죠. 네. 네. 그래서 여기 지금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직장 일도 중요하지만 직장 밖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직장 밖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고객이 있는가 네.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관통되는 얘기지만 퇴근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돈도 받고 하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하는 것이고 회사를 퇴근하는 순간부터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퇴근 이후가 내 주업이 되는 거죠. 네. 그 주업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주업이 뭐 넷플릭스 보기 라든지 그 주업이 뭐 게임하기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. 맞아. 뭐 찾아보지 않았으니까. 맞아요. 넷플릭스를 보고 그런 평론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그것도 정말 괜찮죠. 멋지게 쓰면은 괜찮은데 그냥 보고 그냥 재미없네 하고 넘기잖아요. 아, 그것도 괜찮죠. 예. 네. 근데 뭔가 그거를 이렇게 생산적으로 바꾸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네,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 컨텐츠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건지 어떤 게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그리고 이제 삶에 반드시 초대해야 될 친구가 있다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이거는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.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라고 합니다. 예, 이런 용기를 친구라고 표현했거든요. 아. 그래서 이 용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시간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할 시간이 훨씬 더 많대요. 근데 이거 사실인 것 같긴 해요. 네, 그렇죠. 네. 이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면 뭐 네. 누가 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? 맞아요.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다. 네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게 제 목표라면 네. 막 진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네. 이렇게 뭐 장소 섭외도 하고 뭐 캐스팅도 하고 대본 작업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몇 시간짜리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어려운 것들을 해야만 용기가 있어야만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. 네. 그렇죠. 사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네. 아까 말씀하신 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광고 CF 같은 거는 네. 15초짜리로 끝인데 맞아.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. 네. 그런 것처럼 지금 하기 싫은 것들 어찌 보면 어떤 사전 준비 작업들 뭐 이런 것들 뭐 지루한 어떤 준비 과정들 뭐 노력들 공부하는 시간들 그 뭔가 달라지지 않는 삶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있어야지만 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용기라는 게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되게 막 용기를 내서 막 다가가잖아요. 네. 근데 자기 인생에서 용기를 이렇게 부리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네. 회사원들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용기가. 네, 맞아요. 이제 네. 한 40 넘어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네. 특히 가족이 생기면 네. 점점 더 겁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나 혼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성 친구에게 이런 쏟아부을 용기를 내 인생에 내 미래를 위해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뭔가 선택을
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게 맞아요. 그러니까 용기를 안 내고 주저주저 한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한번 각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두려움과 용기는 늘 함께 다닌다. 이런 내용도 있어요. 네, 이거는 마이크 타이슨의 코치가 말했는데 네. 영웅은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겁쟁이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해요. 네.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인 게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 두려움을 그 시험장에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네. 그걸 던져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안고 있다 시험을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두려움을 던져버린다는 그 뜻이 저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뭐 별거야라고 뭐 생각하는 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겁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게 너무 겁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겨내서 없애지든지 네. 아니면은 피해서 없애지든지 두려움은 어쨌든 없애지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도망치면서 없앨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타이탄 아까 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필요한데 네. 그 두려움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빈 공간을 확보하라. 이거는 참 저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. 이게 제가 30대만 돼도 네. 30대랑 40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그 뭐 부록의 나이 뭐 이런 거를 잘 믿진 않았는데 한 살 먹고 한 살 차이로 점점 느껴지는 게 있어. 작년과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이게 30대만 해도 공격적으로 막 엄청 막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네.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 40대만 돼도 이제 뭔가 좀 여백의 미 같은 게 필요하다. 뭔가 너무 달리면 안 된다. 네.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론가 이사 갈 때 네. 뭔가 버리잖아요. 버릴 때 내가 이거 왜 샀지 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. 많죠. 채우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비우는 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. 네. 그래서 미술에서도 이게 그리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멈추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잘 멈추는 사람이 그 좋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보면은 그 이사를 안 가고 한 집에서 막 10년, 15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의 집은 그 베란다, 발코니 가면 큰일 납니다. 큰일 나죠. 네. 모든 짐이 막 다 꽉 네. 차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가야지만 또 짐이 버려지기도 하고 어.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. 이 빈 공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이 네. 여백이라는 게 있어야지 무언가 거기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버려야지만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반대로 차 있다면 들어올 게 없다는 거죠.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공부를 할 때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봐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성적이 안 올라요. 네, 그래서 오히려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보다 진짜 필요한 학원만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긴 친구들이 더 성적이 좋거든요. 그래서 그 혼자 뭔가 하는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은 내 내면에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 책 후반에 보면 디로딩을 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일종의 이제 약간 물러섬을 하라는 거죠. 뭔가 막 달리다가도 잠깐 물러나가지고 뭐 컨디션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멍 때리기를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 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옵니다. 뭐 일종의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뭐 송희구 작가님도 그렇고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뭔가 그 약간의 좀 쉼과 빈 공간을 좀 두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길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,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.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. 진리죠, 진리. 네, 진리예요. 할 거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, 우선은. 네,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내가 뭔가를 할 때 되게 막 지름길을 찾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걸 못 찾을 때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거나 지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맞아요. 제가 뭐 드라마를 볼 때도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이거 되게 좋은 드라마다라고 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.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열심히 보다 보면 이 드라마가 왜 좋은 드라마인지 알게 돼요. 그래요. 네.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
우선은 내가 뭔가 꿈이 있거나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막 많으시면 네. 그리고 막 명확하면 글로 가지만 그런 거 없으면 우선 돈부터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고 네.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우선 지금 하는 거를 우선 열심히 하면서 맞아.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네. 중요한 거죠. 제일 나쁜 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. 그리고 뭔가 다른 길이 없는데 네. 다른 길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안 해. 막 방황만 하는 거지. 네. 방황하고 막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. 진짜 많아요. 아, 진짜 많아 이런 분들이. 네. 근데 그게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 네. 뭔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뭔가 갑자기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만 계속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는 또 그것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그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극수비적인 삶을 사는 거죠. 그냥 생활비 벌고 그냥 네.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지만 네. 뭔가 좋은 일이 나한테 막연하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.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다른 길도 찾아보는 식으로 아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얘기처럼 경쟁을 하러 하는 게 아니라 난 승리하러 왔다. 약간 그런 마인드로 내가 여기 이 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, 난 뭘 잘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당장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책은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. 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하고 계신 분이나 네.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종이책으로 사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. 종이책으로 뭐 전자책이 좀 많이 쌉니다. 네, 네. 좀 오래돼서 그런지 전자책이 좀 싼데 네. 그래도 종이책을 사셔가지고 네. 그 책에서 하라는 대로 이게 좀 그 두고두고 이렇게 보는 게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.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. 외워지지도 않아요.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다시 보면 또 새로운 부분이 많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는 것도 재밌고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사셔가지고 특히 뭐 아침 일기를 쓴다거나 뭐 차를 마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동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내가 요즘 조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책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뭔가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걸로 독서하는 남자들, 독한자들, 타이탄의 도구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송희구 작가님과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도 송희구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할리우드에서 뵙겠습니다. 네.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